오하이오주의 한 건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 나서 카운티에서 열리는 크리켓 월드컵에 대한 위협적인 전단지가 유포되면서 뉴욕시경이 테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부터 뉴저지 예비선거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에릭 애덤 시장의 아들과 시장의 수석 보좌관이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퀸스 호텔 객실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대한 배심원단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맨해튼 교통 혼잡료 시행을 앞두고 웹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주먹을 날리며 폭행을 행사해온 남성이 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승용차에 탑승한 남자가 NYPD 교통요원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태원입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건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물은 위층이 주거용 시설이어서 더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자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하이오주 영스타운 다운타운의 한 건물이 천연가스 폭발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은행원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1명은 중태로 전해졌습니다. 건물 1층에는 은행이, 위쪽으로는 13층까지 주거용 아파트가 있는 건물에서 천연가스가 폭발한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100년 전쯤 지어진 이 도시의 랜드마크로 폭발은 건물 지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지하 바닥이 주저앉은 데다 물이 가득 차 있어 수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상관리청은 시민들에게 천연가스 폭발이 발생했으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 지역을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 직전 건물 내부에서 뭔가 새는 소리와 함께 가스 냄새가 났고 경보음이 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당국은 사고 건물에서 천연가스가 왜 폭발했는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텍사스의 한 호텔에서 가스가 폭발해 21명이 다치는 등 가스 폭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나서 카운티에서 열리는 크리켓 월드컵에 대한 위협적인 전단지가 유포되면서 뉴욕시경이 테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방복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외곽인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열리는 크리켓 월드컵을 앞두고 폭력과 파괴적인 행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위협적인 전단지가 돌면서 뉴욕시경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친 ISIS 채널로 알려진 한 소식통에는 인도 파키스탄 크리켓 경기에 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경은 그 어떠한 음모 증거는 없지만 관중 및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및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켓 월드컵이 나소 카운티 이스트 미도우에 있는 아이젠하워 파크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나소 카운티 크리켓 경기는 이번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일에 걸쳐 8경기가 펼쳐질 계획입니다. 이에 패트릭 라이더 나소 카운티 경찰청장은 모든 위협적인 정보에 대해 출처를 확인하고 국제적인 차원의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테러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00명 이상의 뉴욕시 경관이 경기 내내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관중들은 의료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가방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현재로서는 신뢰할 만한 위협은 없지만 크리켓 월드컵이 안전하고 즐거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경찰국과 협력해 주민과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오늘부터 뉴저지 예비선거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기 투표는 6월 2일 일요일까지 치러지며 예비선거 당일은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뉴저지 예비선거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기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조기 투표 마지막 날인 6월 2일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조기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해 투표소를 미리 잘 확인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버겐 카운티 내에는 포트리, 해켄색, 파라모스, 티넥, 우드리지 등 총 9곳의 조기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선관위 웹사이트를 통해 투표소와 투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뉴저지 예비선거에는 한인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해 한인들의 정치 참여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뉴저지 예비선거 민주당 연방상원위원회 앤디 킴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첫 한국계 상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밥 메렌데즈 연방상원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앤디 킴 후보는 막판 선거 유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시의원 후보에 4명의 한인 후보자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폴킴 시장이 지지하는 2명과 지지하지 않는 2명의 후보자라는 구도로 대결이 벌어지면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박은림 후보자도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그가 한인회관 건립기금 계좌를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남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박은림 후보자는 정관을 통해 정식으로 한인문화회관 건립위원회가 탄생했으며 해당 위원회에서 건립기금 계좌를 관리하고 있고 자금은 인출 내역이 없을 만큼 고스란히 잘 보관되어 있다며 흑색 선거, 네거티브 선거로 한인 사회가 얼룩지고 유권자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에릭 가름 시장의 아들과 시장의 수석 보좌관이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퀸스 호텔 객실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 시리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담당 국장인 위니 크레코가 출소한 수감자들을 위한 지원 보호소 역할을 하는 퀸즈 프레시 메도우 원햄 가든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니 크레코가 거주한 방 2개짜리 스위트룸의 비용은 $50,000가 넘습니다. 중국의 위니 크레코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후보 시절부터 함께한 그의 수석 보좌관입니다. 아담스의 정치 캠페인 기부자이자 부동산 개발자인 웨이홍 후와 남편 샤오장 게가 소유한 이 호텔의 직원에 따르면 시장의 아들인 조던 콜먼도 같은 호텔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고 현재 조사 중이며 언급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레코의 호텔 사용은 지난 2월 더 시리 기사를 통해 처음 밝혀졌으며 2월 말 FBI는 그레코가 브롱스에 소유한 주택 2채와 그녀가 2021년 캠페인 기간 동안 아담스 시장을 위한 여러 모금 행사에 관여한 퀸즈 쇼핑몰을 급습했습니다. 그레코 보좌관은 아담스 캠프에서 모금을 담당했고 자금을 중국계로부터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코는 이후 약 6주 동안 시 업무를 떠났지만 이번 달 초 급여 $19만 6천 달러를 받고 복귀했습니다. 그레코는 지난해 11월 시 정부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혐의로 이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레코는 동료에게 시청 일자리를 구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집 개조 작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대한 배심원단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배심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여겨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은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에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된 12명의 배심원단은 이번 형사재판에 대한 평결을 내리기 위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형사재판을 맡은 후안 먼청 판사는 심리 시작 전 1시간이 넘도록 배심원들에게 지침을 알려주고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증인의 발언과 증거 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판사인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배심원인 여러분의 몫이라며 막대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면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첫날의 심리는 오후 4시 30분까지 이루어지며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 날로 심리가 계속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의 의견이 언제 모아질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태로 심리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진 별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추문이 사실대로 밝혀졌다면 그가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그가 입막은 자금을 건넴으로써 부패한 합의가 이뤄졌을 뿐 아니라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로 오는 11월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료 시행을 앞두고 웹 세미나가 개최되며 통행료 징수는 6월 30일 오전 12시 1분부터 시작됩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교통 혼잡료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 지역에 유료 단말기가 설치된 가운데 승용차에는 15달러, 트럭에는 크기에 따라 24에서 36달러, 오토바이는 7달러 50센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스쿨버스와 시 정부 차량 등은 예외이며 일부 저소득층 뉴욕 주민도 할인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MTA는 6월 한 달 동안 운영 방식, 수익 창출 목적, 할인 또는 면제 자격이 있는 사람 등 통행료 징수에 대한 6개의 웹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웨비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교통당국은 교통 혼잡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단체와 개인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신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통행료가 전액 면제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정부 차량이며 뉴욕시 공립학교, 차터학교, 캐톨릭 학교, 사립학교 스쿨버스도 해당됩니다. 또 뉴욕시 소유의 차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전세버스, 뉴욕 워러웨이 버스와 NYU 직원 셔틀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층 운전자는 주간 통행료의 절반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맨하탄에 진입하기 위해 4개의 터널 중 하나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위한 교차 크레딧도 제공됩니다. 크레딧은 승용차의 경우 1회 탑승당 5달러, 오토바이의 경우 2달러 50센트, 소형 트럭의 경우 12달러, 대형 트럭의 경우 20달러입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 브리지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택시에는 통행료가 적용되진 않지만 운전자에게 승차당 1달러 25센트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우버 등 차량 공유 운전자에게 추가 요금은 2달러 50센트입니다. 주간 요금 전액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됩니다. 하루에 한 번의 통행료만 부과됩니다. 검토위원회는 혼잡 통행료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 수가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맨하탄 자동차가 15만 3천 대 줄어든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 이 계획이 지하철과 버스를 현대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금 150억 달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통행료 징수는 6월 30일 오전 12시 1분부터 시작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주먹을 날리며 폭행을 행사한 남성이 중호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여성 혐오, 백인 혐오, 유대인 혐오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뉴욕시 길거리에서 대낮에 여성 대상 묻지마 폭행 사건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욕시 길거리에서 얼굴을 맞는 여성들의 증언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며 전 세계적으로 뉴욕의 불안한 치안이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지난 3월 뉴욕시 길거리에서 여성만을 골라 묻지마 폭행을 이어온 4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 출신으로 알려진 스키보키 스토라는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무려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묻지마 폭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엘빈 브레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스토라는 여성 혐오 범죄뿐 아니라 백인 혐오 범죄, 유대인 혐오 범죄를 이어오며 대낮에 사람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스토킹하며 괴롭히는 등 위협과 폭력을 일삼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25일 첼시 지역에서 20대 여성이 이유 없이 얼굴을 폭행당했다는 피해 영상을 틱톡에 올리며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비슷한 패턴의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작년 9월 20일 17세 학생의 목을 팔꿈치로 내리치며 너는 너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욕설을 퍼부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작년 10월 26일에는 37세 여성의 왼쪽 어깨를 팔꿈치로 찍듯이 폭행해 여성이 어깨가 붓고 멍이 드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어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무고한 나를 기소하려 한다며 엘빈 브레그 검사장은 부패한 인물이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 시민들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밀치기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뉴욕시 사법제도가 빠르게 개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승용차에 탑승한 남자가 NYPD 교통요원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용의자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알려졌는데 영상을 본 시민들은 경찰이 직면한 폭행의 위험에 대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은 오늘 오전 6시 50분 맨하탄 118번가와 세인트 니콜라스 애비뉴에서 승용차를 탄 4사람이 교통요원 옆에 정차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NYPD 교통요원은 경찰차의 운전석에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용의자 중 한 명이 요원에게 요라고 부른 뒤 경찰 차량 창문에 소화기를 뿌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용의자들은 세인트 니콜라스 애비뉴를 따라 북쪽으로 차를 몰고 달아났으며 탑승자들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경찰 요원은 소화기가 얼굴에 뿌려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중 한 명은 19세 에스칼린 폴란코 곤잘레스로 확인됐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교통경찰,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며 우리 안전의 상징이라며 이 같은 사건은 공무원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에 대한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앞서 사람들이 경찰관의 머리에 물을 붓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도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욕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경찰관이 용의자와 대치하다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4,000건, 지난해에는 5,300건이 넘었습니다. 지난달 에드워드 카반 경찰청장은 CBS 뉴욕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텍사스주 동북부 지역에 허리케인급 폭풍이 몰아쳐 곳곳에 전력시설을 파괴하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텍사스 댈러스 카운티 32만 3천 가구를 비롯해 콜린 카운티 4만 8천 가구, 덴턴 카운티 3만 6천 가구 등 텍사스 내 총 105만 가구가 정전된 상태입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관측된 바람의 속도는 시속 77마일에 달했습니다. 댈러스 카운티 당국은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번 정전이 며칠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텍사스 동북부는 최근 텍사스 남부에 피해를 주는 폭염의 영향은 아직 덜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앞으로의 경기 낙관 정도를 볼 수 있는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강력한 노동시장이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평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2로 지난달 97.5에서 4.5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 6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노동시장과 소득을 둘러싼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후 이번 달부터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아지면서 지수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 플러싱 스리필드 인근 카지노 설립 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플러싱 카지노 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라모스 의원은 세 차례 타운홀, 여론, 설문조사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다수 주민들이 카지노 설립을 반대한다는 결론을 냈다며 주민들은 공원 이용을 더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플러싱, 머레일 일대에 카지노를 설립하면 경제 보탬이 될 것이라며 각종 노동조합들은 라모스 의원에게 카지노 개발을 허용하는 법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개발을 위해 공원 부지라도 예외를 적용하는 법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이를 라모스 의원이 거부한 것입니다. 뉴욕 IC 선물 거래소에서 농축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4.9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거의 2배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오렌지 주스 선물은 세계 2위 오렌지 생산국인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에 허리케인과 한파가 닥친 2022년 말 이후 오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브라질의 오렌지 작황도 매우 상태가 안 좋아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오렌지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글로벌 오렌지 주스 산업이 본격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더 강한 만다린으로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